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화재 청약단지 로또 분양 중에 하나인 DH 방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안전마진 영상 한번 올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풀 패키지로 정말 완전히 완벽 분석하는 그런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그다음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까지 여기다가 굉장히 긴 장문의 글로 아주 상세하게 떤 분석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까지 자세한 분석은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글로 보시고 싶으면은 저의 채널들을 가서 보셔도 되고 제가 영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저의 설명, 저의 뉘앙스 이런 것들 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보를 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지 분석은 제가 전체 공개로 뭐 블로그나 뭐 카페나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리고 하지만 당첨 전략 그런 가이드 같은 것은 제가 일부만 대상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의 전략 그거 참고하시고 싶으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청약의 신 여기까지 한번 네, 요 이미지가 DH 방배의 어떤 조감도, 예, 여기가 DH 특유의 어떤 고급스러운, 약간 고풍스럽기도 한 그런 디자인이고, 여기 상가 크게 있는 거 보여주고, 약간 언덕길까지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그런 조감도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개요 한번 보시면은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33층에 29개 동 굉장히 대단지예요. 3064세대. 그중에서 무려 1244세대나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 1244세대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래서 가점이 조금 낮아도 그러니까 지금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막 70점 초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74점을 넘어가는 가점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첨되기가 어려운데 요 DH 형배는 1244대의 큰 물량, 아주 많은 물량을 어떤 베이스로 해가지고 약간 69점, 68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용적률 여기 홈페이지 나오지 않는 정보로 용적률은 241%, 건폐율 17%인데 요거는 굉장히 요새 신축지구 굉장히 어떤 쾌적한 특히 요새는 용적률은 거의 299.9%, 299% 이렇게 다 채워나오고 건폐율도 한 21%, 뭐 20%요 정도로 나오는데 건폐율 17%에 용적률 241%면 요새 신축지구는 굉장히 쾌적한 그런 단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차 대수는 1.8대 굉장히 역시 고급 단지답게 2대에 가까운 그런 주차 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요 살펴봤고 네, 위치는 네, 여기 기본적으로 방배동에서 방배 2동 여기 보시면은 요 지하철 4개 역을 꼭지로 해서 요 블록 여기에 정가운데 굉장히 크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요 면적이 넓죠. 요게 면적이 사실은 여기 3064세대라고는 하지만 면적 자체는 거의 한 4000세대급이에요. 용적률이 요새는 299% 이렇게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241%고 건폐율도 17%도 해서 3064세대라고 하지만 땅의 면적은 거의 4000세대급. 그래서 굉장히 어떤 조경이나 어떤 단지 자체의 어떤 웅장함 이런 것들은 3000세대급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땅이 딱 봐도 넓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47호선 더블 역세권, 그다음에 7호선, 여기 2호선 약간 멀어요. 사당역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수역, 내방역, 방배역 여기 사이에 딱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넓혀 보면은 여기 반포 바로 아래. 예. 반포 아래가 방배 본동, 사동, 그 아래가 여기 이동인데 DH 방배가 요쯤에 있습니다. 반포 인근 옆에는 사당, 흑석, 뭐 여기 서초교대 요 사이로 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여기에서 이제 강남 쪽으로 서초 교대를 거쳐서 강남 쪽으로 넘어가려면은 삥 돌아갔어야 돼요 옛날에는. 근데 여기 서리풀 터널이고 터널이 생기면서 굉장히 접근성이 강남 쪽으로 가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입지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호재로 그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돼요. 요런 게 있어요. 그렇죠? 서초 옛 정보사 부지. 그러니까 여기 정보사 부지라고 방배 쪽에 있는데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내방역 옆에 서리풀 터널 여기에 요거를 이제 개발을 굉장히 해가지고 업무지구. 그러니까 이 무슨 주택 이런 게 아니고 업무지구로 개발을 해가지고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하겠다. 축구장 뭐 13배 규모의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예전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는 진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금싸라기 땅이고 요게 무슨 아파트나 요런 금싸라기 땅 어떤 뭐 용산의 어떤 호텔 뭐 요런 것처럼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진짜 실리콘밸리처럼 업무지구로 만든다. 이 업무지구가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진짜 입지가 완전 입지가 무조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첨단 산업의 어떤 좋은 부지 요런 게 사실 용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서울 한복판에는 용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서초 정보사 부지가 요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요 정도 입지면은 정말로 이 돈 좀 잘 번다, 투자 좀 받았다, 정말 큰 대기업이다. 이런 데에서 정말 군침 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지입니다. 딱 봐도 알겠죠? 예, 서초 바로 옆에. 그래서 이쪽에 아마 요 부지가 조성만 되면은 정말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정말로 짱짱한 기업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쪽에 요 인근의 큰 호재가 될 수 있고 요 반포도 인근에서 역시 또 부익부 빈익빈의 스멜이 양극화의 스멜이 약간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네 좋은 것에 회사 부지가 생겨야지 또 좋은 회사도 들어오고 그런 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 IT 어떤 부지가 생긴다는 건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방배의 요 업무지구 쪽에 어떤 호재가 있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이렇게 잠시만요. 네, 우리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요쯤입니다. 요쯤. 네. 얼마 전에 원펜타스 분석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펜타스가 한 요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서로 보면은 굉장히 가운데 쪽. 남북으로 보면은 남쪽에 치우쳐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핵심 요소들이 핵심 어떤 지역 혹은 뭐 시설들이 요 남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으로 봐도 거의 중심지에 해당하다고 이렇게 평가해도 될 만큼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서울시에서 물리적인 위치, 지도상에서의 위치 자체는 거의 반포급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 방배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여기 뭐 4.7호선 이런 것들을 지하철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수역 요 더블역세권 여기가 굉장히 가깝고 여기 한 300m 정도 돼요. 그다음에 내방역에 지하철 출구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400m 정도 됩니다. 요 입구 정도에서 여기 상가들인데 요 정도에서 그다음에 방배역은 끝에서 7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방배역 2호선이 좋긴 한데 방배역 역세권인 동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방배역 역세권이 애매한 동들 요쯤에서 한 방배역까지 한 800m 정도 걸리는 그런 동들은 8, 900m 그런 동들은 여기도 좀 애매할 거고 여기도 좀 애매할 거 아마 다 800m 뭐 요런 800m면은 걸어서 못 갈 건 아닌데 예. 성인 남성 저 정도면 뭐 충분히 800m 걸어서 예, 다닐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역세권 혹은 800m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8, 900m 정도일 텐데 애매한 어떤 동인 경우에는 이도저도 아닌 어떤 역도 도보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동들이 여기에 대부분 대형이 위치해 있는 그런 동일 것 같은데 사실은 동 배치를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좀 배치를 잘한 게 역하고 전체적인 여러 역들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조망이나 쾌적함을 확보하는 것을 대형 평형에 어떤 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치를 좀 잘해요. 왜냐면 대형 평형은 꼭 역세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역세권이면 좋지만 그게 완전 중요한 건 아니고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더블 역세권이나 내방역 가까운 곳에 소형 평형을 배치해 놨더라고요.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요 정도의 지하철 접근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버스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버스 정류장이. 아무리 단지가 이렇게 크다고 해도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곳곳에 있어서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먼동 앞서 말씀드린 방배역까지 멀다, 뭐 내방역까지 멀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가볍게 나가자마자 버스 타서 방배역까지 이동해서 2호선 타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호선을 타고 업무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걸어서 한참 걷지 마시고 이런 데서 바로 버스 타고 가볍게 이동을 하면 되는 여기 마을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많은 것도 꽤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도상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역세권들도 지하철역들도 가까워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조회를 해봤는데 삼성역 가장 핵심 업무지구 강남 쪽에 삼성역까지 21분 지하철만 그러니까 도보로 가서 방배역까지 가서 2호선 타고 가면은 25분, 도보 13분, 지하철 12분 요 정도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 정류장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방배역까지 가면은 21분이면 갑니다. 요 정도. 20분대니까 삼성역까지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광화문역. 광화문역은 42분. 예, 광화문역 핵심 업무직인데 42분 요거 한번 갈아타가지고 42분. 그 다음에 여의도까지 역시 24분, 뭐 26분. 예, 한번 갈아타고 요 정도니까 굉장히 가깝죠. 예, 굉장히 금방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의외일 수 있습니다. 판교역까지 무려 판교역까지 37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7호선 타고 내방역 혹은 뭐저 이수역도 7호선 있으니까 7호선 타고 노년 가서 노년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서 판교역. 그래서 판교까지도 어떤 직주 근접의 어떤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산역, 신용산역 같은 경우에 18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죠. 실질적으로 지도에서 봐도 반포 거쳐서 다리 건너면 바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 지하철로도 여기 4호선 여기 이수역까지 가서 동에 따라 다른데 이수역 가까운 동들은 훨씬 더 적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18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용산에 무슨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추후에 국제 업무지구 되고 나면은 조금 이 용산역의 어떤 업무지구에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용산 가까운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는 약간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거리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배 초등학교가 가깝긴 가까운데 가까운 동에서는 좀 가깝긴 가까워요. 근데 모든 요 BH 방배 아파트가 다 방배 초등학교로 배정받기는 어렵거든요. 여기 원패를라도 들어오고 이쪽에 이미 조금 과밀인 문제가 있어서 뭐 증축을 좀 한다라고는 해요. 어쨌든 그래도 여기 일부 가고 그다음 이수초등학교에 일부가 갑니다. 이수초등학교 같은 배정받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가 있죠. 예. 거리가 먼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 굉장히 뭐 깔끔하고 편하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길이 아니고 뭐 요런 정도의 길이. 그러니까 되게 재개발 구역처럼 좀 낙후되고 좀 위험해 보이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하고 뭐 잘 정비된 편이긴 한데 어쨌든 단독주택 재건축 요런 구역인 것 치고는 좀 잘 정비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면도로 해가지고 여기 뭐 인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조금 먼 거리를 다니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수중학교 가깝긴 한데 여기 언덕진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수중학교도 좀 멀 수 있고 그다음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서문여중으로 갑니다. 네, 서문여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어도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리 때문에 불만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수초등학교 가는 길 요때 말씀드렸듯이 약간 주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뭐 보여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촌이 아닌 부분이 많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빌라나 다가구 뭐 상가주택 이런 데가 있으면서 도로는 좀 이면 도로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재개발 구역처럼 굉장히 낙후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꽤 잘 정비되어 있고 어떻게 중간중간에 좀 고급 빌라들도 있고 그다음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좀 맛집도 중간중간에 있고 예쁜 카페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잘 정비된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개포지구 혹은 뭐 고덕지구 혹은 뭐 반포 요런 데처럼 딱 아파트들만 있으면서 그 아파트에 맞는 시설들이나 상권이 딱 있는 그런 잘 정비된 느낌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은 없는 게 아무래도 주변 환경 요런 것들이 조금 단점으로 특히 상급지잖아요. 상급지고 시세가 뭐 나중에 30억대가 될 것이다. 국평 기준 요런 평가를 받는 곳 치고는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한번 거리 뷰를 한번 보면은 제가 아무 데나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 이렇게 다니잖아요. 차도 이면도로. 예.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굉장히 낙후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좁은 골목길들 이런 곳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런 느낌의 이런 데를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이런 약간 그 단독주택 재건축만의 어떤 단점, 요런 부분들이 요 상급지 치고는 조금 단점으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옆에 아파트, 아파트 옆에 아파트, 아파트 옆에 아파트, 공원, 아파트. 여기만 이제 약간 상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파트 옆에 아파트, 학교. 굉장히 옛날 신도시, 이게 사실 연기 신도시라고 얘기될 정도로 이제 그 딱 정말 계획 개발된 그런 택지지구잖아요. 뭐 이런 곳이나 뭐 아니면 뭐 목동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런 목동은 아예 뭐 연기 신도시 정말 연기 신도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딱 아파트 옆에 아파트, 아파트 옆에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곳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예. 반포도 사실 마찬가지,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서울에 이런 곳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30억대가 갈 상급지이기 때문에 이런 잘 정비된 아파트 지구가 아니고 어떤 빌라나 주택 중심의 어떤 그런 구역을 개발한 그런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어떤 태생이 약간 단점으로 상급지 치고는 단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원가가 이제 두 번째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 DH 방배 같은 경우는 30억대라고 하면 굉장히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런데 주변에 좀 학원가가 없다.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페를라 위쪽에 약간의 학원가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고 가까운 쪽에는 정말 없어서 아마 제 생각엔 그래도 여기 크게 상가가 단지 상가가 3,000세대짜리 요 단지 상가가 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미취학 쪽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용 뭐 태권도 학원, 뭐 미술 학원, 아니면은 뭐 작은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요런 것들은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그보다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위만 돼도 약간 정말 공부하는 학원 요런 것들은 주변에 좀 없는 상태고 방배동 중에는 요 원페릴라 위쪽에 일부 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멀리 반포까지 사평 쪽에 여기 반포까지 가야지 그래도 좀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원가가 있다. 그런데 여기 반포에 있는 학원가까지 가기가 여기가 DH 방배거든요. 이렇게 가기가 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학원가 접근성, 좀 명문 학원가 접근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웬만하면 요런 강남권의 서초동의 서초구에 살고 있는 요런 상위권 학생들도 대치동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배에서 대치동 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급지 치고 상급지 치고는 조금 단점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 같은 경우에는 호갱 노노에서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상권이 많아요. 근데 DH 방배 자체 주변에는 그렇게 상권이 많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약간 골목길 어떤 주택이나 빌라 이런 골목길들이 주변에 많아서 여기 자체는 상권이 그렇게 크진 않고 제 생각에 생활 상권 특히 여기 같은 경우들은 다 생활 상권이라기보다는 약간 정말 번화가 느낌의 상권들이 많거든요. 요 위쪽에는 카페 뭐 방배 카페 거리 이런 데도 옛날엔 방배동 카페 거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굉장히 어떤 카페 거리의 원조 같은 격이었는데 요새는 좀 쇠퇴했죠. 그래도 여기 뭐 유명한 태양커피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맛집들도 무슨 베이글집 유명한 데도 있고 맛집들도 있는데 생활 상권 같은 경우는 좀 약해요. 굉장히 어떤 개발된 번화한 상권이 있는데 그래서 생활 상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요 3,000세대에 크게 이렇게 상가를 마련하는 거기에 대부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대단지의 어떤 장점이겠죠. 3,000세대. 그다음에 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도 약 3,3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자이스퀘어라고 상가 크게 들어왔는데 거기서 웬만한 마트도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마트도 있고 병원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래갖고 3,000세대 정도 혹은 그 이상 정도 되면은 그 자체 단지 내 상가에 많은 입점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번화한 상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되게 많고 생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신세계 강남점이 꽤 가깝습니다. 이렇게 가서 내방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가도 되고 뭐 버스나 택시 혹은 자차로 이렇게 가도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백화점은 신세계 강남점 우리나라 최대 규모 그다음에 최대 매출을 자랑하는 신세계 강남점
점으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DH 방배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 자체의 장점도 굉장히 커요. 방배동이라는 데가 사실 앞서방이라고, 옛날에는 압구정 서초 방배가 가장 부촌, 이렇게 마용성처럼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앞서방이라고 있었어요. 압구정 서초 방배. 그 방배가 압구정하고 어떤 하나로 묶일 정도로 굉장히 최상급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어떤 평가가 굉장히 갈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평가할 적에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깰 수 있는 게 단지의 고급화, 규모, 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요거 보고 청약 어떤 결정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치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내부 반듯한 어떤 땅 모양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지가 약간 뭐 이렇게 꺾여 있거나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단지들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네모 반듯한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중앙 도로가 있는데, 중앙 도로가 막 엄청 크진 않아. 20m 정도짜리의 중앙 도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통경축으로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또 통경층이 하나 있어서, 여기 산책길로 단지에 어떤 중앙공원처럼 산책길로 딱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 공원, 그리고 동들은 이렇게 요새의 트렌드처럼 이렇게 V자로 해서 정동향, 뭐 정서향, 정남향 이렇게 배치하면은, 정남향은 좋지만 양쪽에서 어떤 이렇게 네모 형태가 되면서 채광을 방해하는, 서로 채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V자 형태로 남동남서, 남동남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서로 좀 채광 가리기를, 저층도 채광 가리기가 최소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V자로 남동남서로 많이 배치를 하는데, 방배요 DH 방배도 그런 식으로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층도 이런 안쪽도 그렇게 채광이 깜깜하게 완전 음영, 뭐 영구 음영 이런 동들은 없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요게 좀 더 거리 동간 간격 같은 게 좀 더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또 조합 뭐 어떤 정보에서 빼왔는데, 보시면은 나름 동간 간격도 괜찮고, 채광을 생각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도로를 기준으로 요쪽이 A블록, 요쪽이 B블록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사실은 그 DH 방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이엔드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DH라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 완전 고급 브랜드가 뭐 자재나 뭐 외관이나 뭐 이런 거 다 잘 짓겠죠.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이엔드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분석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 커뮤니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그러니까 단지가 너무 큰데 막 한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다. 이러면은 먼 동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헬스장 한번 가려고 한 400m를 막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뭐 집 근처에 어디는 뭐 400m만 가면은 완전 상업시설 짱짱한 것들이 많은데, 커뮤니티 시설 그렇게 멀어 가지고는 단지 내에 모든 많은 시설을 무슨 호텔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조식을 준다고는 하는데, 조식 먹으려고 막 더워 죽겠는데 막 300m 막 400m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런 거는 뭐 좋은 커뮤니티의 장점을 충분히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DH 방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게 일부러 머리를 썼다기보다는 A, B 블록으로 나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요 A 블럭에 하나, B 블럭에 하나 크게 커뮤니티를 만든 다음에, 기본 시설들은 양쪽에 다 배치를 하고, 핵심 시설, 정말 일부 시설들만 전체 단지에 하나, 예를 들면 수영장은 하나, 요런 풀코트 실내 체육관도 하나. 하지만 사우나는 각각, 그다음에 그 뭐 밥 먹는 조식 라운지 같은 데도 각각, 뭐 골프 피트니스 시설도 각각 요렇게 되면서, A 단지 사람들도 그냥 일단은 대부분의 시설은 A 블록 안에서 가깝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고, B 블록도 웬만한 시설들은 B 블록 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B 블록 사람들이 굳이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만 조금 멀리 가야 되는,
해서 전반적인 모든 커뮤니티 시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 만든, 이렇게 큰, 앞서 말씀드렸듯이 땅 넓이는 4,000세대인데 4,000세대급인데도 모든 동들의 최대한 커뮤니티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DH 방배의 어떤 커뮤니티 시설들이 시설의 종류나 뭐 어떤 고급짐 이런 것들에 더해서 많은 동들 전체 세대의 접근성까지 확보를 해서 굉장히 이거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종류들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실내 수영장, 풀코트, 농구 코트, 예, 여기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여기 아마 농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우나, 여기 스크린 골프, 골프 연습장. 그래서 스크린 골프랑 골프 연습장 그 A, B 블록 이렇게 합해서 개수를 세보니까 같은 유사 세대급의 다른 단지들 그런 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타석 수가, 그다음 스크린 골프 방 수가, 심지어는 정말 우리나라 지금 최고 50억 어떤 찍은 원베일리보다도 이런 골프 타석수 이런 것들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들어오면은 그때까지 지어진 모든 아파트 중에서 커뮤니티 시설 가장 고급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는 러닝 트랙, 예, 여기 실내 체육관에 여기 밑에는 이런 농구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러닝 트랙 이렇게 있고 GX룸 있고 피트니스 그다음에 독서실 에서 이렇게 A 블럭에 많은 커뮤니티도 있고 지하에는 뭐 탁구장 그다음에 H 위드 펫 그러니까 강아지 이렇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세탁실 그다음에 뭐 이런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딱딱딱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지하 4층, 3층, 키즈 카페, 여기 시네마, 프라이밍 시네마, 악기 연주실, 진짜 많네요. 예, 다이닝 라운지, 여기 아마 조식, 여기서 조식 주겠죠? 조중식 혹은 조중석식, 이렇게. 그리고 워크 라운지는 일하는 그런 공간, 예, 이런 거. 저도 단지 내 이런 거 사용하려고 했는데 돈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쓰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쓸 것 같고. 그다음에 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정가운데, 요 A블럭이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동들에서 접근하기 편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B블럭은 B블럭 나름대로 또 A블럭과 같은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또 여기 다이닝, 여기 조중석식, 여기 아니면 그 중에 일부 집 이렇게 집에서 밥 안 먹고 여기서 바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면은 A블럭 사람들은 슥슥 가서 먹고 B블럭 사람들은 여기로 슥슥 가서 먹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요 동 사람들이 제일 좋죠. 아니면 인근 사람들. 요 동 사람들은 요 동에 보시면은 수영장도 있잖아요. 요 동과 요 동 사이에 수영장, 사우나, 밥, 북카페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다가 나와서 스레빠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면은 수영장도 있고 밥 주는 데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완전 호텔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커뮤니티 동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그래도 다른 동들과도 이렇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두 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수영장은 5레인의 유아풀 이렇게 있습니다. 5레인 정도면은 뭐 꽤 괜찮아요. 뭐 3,000세대급의 5레인 정도. 물론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겨우 640세대인데 4레인을 했긴 했는데 거기가 유독 좀 그렇게 수영장을 크게 만든 거고 웬만한 데면은 뭐 3,000세대의 5레인의 유아풀 정도면은 꽤 크게 마련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DH 라운지 이렇게 있죠. 여기 카페인데 여기 카페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내 놓고 조금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수영장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렇게 보면 야, 너무 민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좀 괜찮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나, 앞서 A 블록도 있고 B 블록도 사우나 있고, 그쵸? 피트니스, 필라테스 다 있고, 세탁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세탁실에는 그 세탁 서비스가 적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인 세탁실도 있고, 그다음에 세탁 서비스도 있고, 그러면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맡겨서 뭐 찾아가는 그런 약간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약간 세탁소, 그 크린토피아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B블록 같은 경우에 요 골프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가 아무래도 요 규모가 있으니까 A 블록보다 좀 더 크게 스크린 골프도 아까는 3개였는데 여기는 4개실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규모의 차이는 좀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 여기 있죠. 요쪽을 향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산. 그러니까 요쪽은 요 어디라고 해야 되나, 완전 정남쪽은 방배 13구역이 결국 지어지면서 가리게 될 거예요, 산을. 근데 남동쪽은 좀 산뷰가 쫙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동쪽 여기가 스카이 라운지의 어떤 뷰가 될 거고, 그 말인 즉슨 125동, 124동, 뭐 119동, 118동의 남동향 고층이 조망 쪽에서 로열동이다. 요거까지 스카이 라운지를 통해서 사실은 어느 어떤 라인이 이 단지에서 조망 쪽의 로열동이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가 여기 있으니까 124동의 남동향, 여기가 다 대형이거든요. 여기가 조망 쪽으로 로열동이다. 그러면 유사한 방향인 125동, 뭐 118동 이쪽에 남동쪽이 굉장히 조망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스카이라운지도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요 홈페이지 말고 요 조합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탁 있고, 여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아풀이 아니고 키즈 슬라이드 수영장이라고 유아풀을 좀 더 어떤 고급스럽게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럼 키즈룸 같은 것도 잘 구성하고, 앞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스트리밍 시네마, 뭐 그리고 펫 샤워, 그러니까 위드 펫이 놀기도 하지만 샤워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고급스러운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보시면은 요렇게 A 블럭, B 블럭이 앞서 말씀드린 요 운동 시설, 문화 시설, 그러니까 운동과 어떤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뭐 독서실, 뭐 요런 편의 시설들은 A 블록, B 블록에 모두 넣고, 그다음에 요 일부 특화 시설만 A 블록에 일부, B 블록에 일부 이렇게 넣겠다라고 요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B 블록에 뭐 수영장, 열린 도서관 이게 딱뭐 이렇게 나눠놓은 특화 시설을 나눠놓은 어떤 밸런스도 좀 잘 맞춰놓지 않나. 실내 체육관은 요쪽, 수영장은 요쪽. 아이숲이나 맘스 카페 이쪽은 아이 블럭이 아무래도 그 소형이 많거든요. 소형이 많은 쪽에 아이의 시설들 좀 놓고, 그다음에 B 블럭에는 조망을 좀 즐길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잘 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프콘 제 청약에 계신 네프콘으로 넘어와서 요 다른 정보들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커뮤니티 시설에 면적 현황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짓고 있어요. 강남에서 거의 제일 큰 수준. 특히 세대당 평균 규모나 아니면 전체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적에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짓고 있고, 보시면은 5,200평이거든요. 5,200평. 세대당 평균 1.7평 정도인데 굉장히 큰 편이에요. 세대당 1.7평인 것들은 조금 있지만 이 3,000세대급의 1.7평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편수. 그러니까 전체 규모도 크고 평균 규모도 큰 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새는 커뮤니티 시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이용합니다. 더 잘 짓고 더 고급화하고 뭐 주는 것도 많고 이용할 게 많아서 그런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커뮤니티 시설 이용하는데 좀 줄 서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피트니스 시설도 테크노짐으로 굉장히 좋은 걸 깔아놨지만 주말에 좀 좋은 거 이용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좀 이용하려고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기구 이용해야 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다음 밥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 레스토랑 만들어봤자 사람들이 별로 안 먹을 거야. 돈 내고 누가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새 많은 단지들에서 예약 필수. 석식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을 수도 있는, 혹은 뭐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있게 지어야 돼요. 특히 세대당 평균 규모가 크게 지어야 돼요. 근데 요 DH 방배 같은 경우는 세대당 규모도 크고 전체 규모도 중요하죠. 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으니까 전체 규모도 크고,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거의 최상위, 정말 앞으로 지어질 이 DH 방배가 지어지기 전까지 생기는 모든 전국 아파트 중에서 거의 확실히 최상위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외에도 세대별 지하 창고,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자동 이송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4세대 아파트에 걸맞는 시설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H 방배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이라는 위치 자체도 좋지만 주변 환경이 좀 안 좋다라는 좀 평가를 받잖아요. 하지만 이 단지의 장점,
단지의 정말 고급화, 규모 이런 것들이 어떤 단점들을 다 상쇄시키면서 정말 강남에서도 상급지급의 어떤 위치, 포지셔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세대 분석을 하려고 요 네프콘으로 좀 넘어온 거예요. 59A부터 보겠습니다. 59A 같은 경우에는 66세대.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수역이고 이쪽이 내방역. 그래서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세권들의 정말 소형에서 장점이 될 만한 역세권 요 동들에 잘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18m 도로로 도로가 그렇게 대로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도로를 보고 있어도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닐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로를 보고 있는 동도 그게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동들 같은 경우에는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점인 동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로얄동은 뭐 109동, 뭐 110동 요 정도 아닐까. 여기가 또 상가거든요. 여기 상가. 상가도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사이즈까지 있는 조합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사실은 뭐 사이즈를 갖고 왔긴 하지만 굉장히 평범합니다. 예, 평범한데 주방이 좀 넓어서 좋아요. 주방 폭이 좀 넓습니다. 25평치고는 3.4m면 좀 넓어요. 그래서 디귿자형 주방이 이게 싱크대가 잘 이렇게 구현이 되는, 그래서 요건 괜찮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요새는 25평도 드레스룸 조그맣게 있을 수도 있고 파우더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여기를 빼고 여기를 좀 넓힌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쉽게도 5층까지밖에 없어요. 5층. 예. 그래서 좀 저층까지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층이 낮은 것에 대한 어떤 분양가적 디스카운트를 충분히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은 낮지만 분양가적 메리트는 낮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9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24세대, 꽤 많이 배정되어 있는, 59 중에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기도 동은 요 끝동들은 없지만 다 역세권동에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10동, 103동이 가장 여기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여기 로열동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것은 A 타입밖에 없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 어떤 구조는 59B 같은 경우에는 확장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59A보다는 좀 넓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구조의 어떤 생김새 자체는 어떤 좀 특별할 건 없다. 좀 넓게 빠졌고 어떤 구조 자체는 특별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양창형이죠. 양창형이라서 일반 타워형보다 뷰도 좋고, 그 다음에 채광이나 어떤 통풍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워형 중에 좀 좋은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B 타입의 장점은 층별로 골고루 이렇게 고층에도 많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층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B타입을 청약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C타입도 좀 19층까지 있기 때문에 C타입, B타입이나 C타입, 그다음에 더 고층, 혹시라도 고층을 꼭 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B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타입은 25세대밖에 없긴 해요. 근데 구조가 제일 좋은 타입이죠. 포베이인데 약간 보통 포베이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어떤 모양으로 되어야 조금 더 좋은 타입인데, 이것은 포베이긴 하지만 아주 선호되는 포베이 어떤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간 거를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평면적으로는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59C의 가장 큰 장점은 동이라고 봐요. 동 보시죠. 좋은 동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들 중에 좋은 동도 있고 안 좋은 동도 있고 중간 동도 있고 이렇게 섞인 게 아니고 좋은 동만 딱 있기 때문에 여기는 59C는 정말 동의 강점이 있다. 포베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좋은 동에만 있기 때문에 동의 강점이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게다가 더블 역세권 300에 350m. 그리고 여기 상가 크게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선호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가 그러니까 25평, 59제곱의 포베이 같은 경우에는 방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좀 좁은 평형인데 베이를 4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 폭들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2.8, 폭이 2.8, 뭐 2.9, 그다음에 안방도 3.3 곱하기 3m. 그래서 여기 방들이 작습니다. 예, 포베이지만 방들이 작아요. 대신에 주방이 넓습니다. 주방이 넓게 빠졌잖아요. 25평 주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주방이 넓게 빠졌고, 주방 발코니도 넓고 거실은 넓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방이 굉장히 넓고 포베이라서
북쪽을 향하는 향이 없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작은 방들이 좀 작고 주방이 큰 이런 어떤 속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층까지 골고루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어떤 세대가 배정되어 있는 659세대 일반 분양인데 구평, 포베이, 판상형 요 타입이 659세대나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합원들은 중대형을 많이 배정받을 정도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재건축 구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들도 워낙 많으니까 동들도 여기저기 쫙 퍼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좋은 동도 있고 안 좋은 동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스카이 라운지랑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아주 뷰도 쫙 나올 수 있는 여기가 완전 로열이네. 이로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이 딱 있는 이쪽에 커뮤니티 시설에 연결되어 있는 동, 여기는 이쪽에 커뮤니티 시설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동, 이런 동들이 좀 로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듯하고 굉장히 좋은 포베이의 판상형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발코니가 삭제가 하나 돼 있어요. 발코니 삭제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이렇게 생긴 포베이 판상형 대비해서는 한 1.5평 정도 작다. 그게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룸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구조가 제대로 공개되기 전에는 방배 5구역 여기 DH 방배에 포베이 판상형 타입은 방이 4개래.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방이 요만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방이 4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방 3개에 여기는 뭐 팬트리 시설 이렇게 마련해 갖고 주방 옆에 수납 공간이 있다. 요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 아무래도 발코니 삭제가 하나가 발코니 삭제가 되어서 그런지 드레스룸이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좀 작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작은 방들이 좀 작아요. 여기는. 예. 발코니 삭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작은 방이 클 수가 없어요. 포베이는 기본적으로 작은 방이 작아요. 작은 방들이 작은 경우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코니 삭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보시면은 뭐 2.7 곱하기 3.2 이런 것들은 좀 작아요. 3.2 곱하기 3 이것도 좀 크다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작은 방이 작다. 요게 모델하우스를 가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좀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많이 분양이 되기 때문에 초고층 부분을 제외하면은 거의 다 풀로 층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B타입. B타입은 4개만 조합원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타입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동은. 여기가 다 밥 주는 동이에요. 108동에 조식 라운지 있고 123동인가 이쪽에 조식 라운지 있고 여기 커뮤니티 시설 여기 몰려 있고 여기도 여기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동들 같은 경우에는 배고픈데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밥 먹고 올 수 있고 카페 갈 수 있고 북카페 갈 수 있고 수영할 수 있고 피트니스 할 수 있고 뭐 이런 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들 34평 중에서는 좋은 동들에 이렇게 핵심 동들에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B타입 같은 경우는 포베이 판상형인 척하지만 판상형이 아니에요. 맞동풍 안 되죠. 여기 환기 전혀 안 되죠. 여기 발코니를 통해서 부엌 발코니를 통해서 환기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은 환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탁기가 있을 거고 여기 문을 항상 열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맞통풍이 안 됩니다. 맞통풍뿐이 아니고 환기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타입이라서 실거주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물론 요리를 많이 안 하거나 나는 어차피 통풍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상복합은 거의 다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게 뭐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있고 그래서 이거는 판상형이 아니다. 이렇게 생긴 건 사실은 타워형이에요. 판상형인 척하는 타워형. 그래서 이렇게 창 없는 판상형스러운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포베인데 여기는 이쪽 발코니가 없고 위쪽 발코니가 없고 아래쪽은 발코니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 작은 방이 작긴 작지만 A타입보다는 조금 더 커요. 이런 방 이런 것들은 A타입보다는 조금 크고 근데 위쪽이 좀 작아요. 뭐 주방이나 이런 쪽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뭐 공간 같은 것도 좀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속성도 있다. 그다음에 통풍 안 된다. 이런 창 없다. 이런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조는 아쉬운데 동이 좋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0층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이 배정되어 있는 9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층 기준으로 보면 A타입보다 한 3천 정도 쌉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적인 구조의 단점을 가격에도 좀 반영을 시켜놨다. 좋습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도 3개 빼고 다 일반 분양 나왔어요.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A타입만 선호한 거예요, 구평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대형으로 갔거나 1+1을 했거나 이런 거겠죠. 보시면은 여기도 여기 뭐 동은 뭐 좋은 동, 안 좋은 동, 애매한 동 다 했는데 124동이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125동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산조망이 여기 스카이 라운지가 여기잖아요. 산조망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간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양창형이라서 좋긴 좋죠. 예, 양창형이라서 좋긴 좋아요. 그래서 타워형 중에서는 괜찮은 타입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발코니 삭제가 있기 때문에 요 규모 어떤 면적 측면, 실면적 측면에서는 구평 중에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형 중에 구조 자체는 괜찮은 편이지만 실면적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드레스룸도 좀 작은 편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특이할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30층 이상이 있긴 있지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보통 29층 이하, 20층대 이하만 있고 그래도 이 정도도 일반 분양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층 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101제곱. 101제곱은 46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형으로 조합원들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엄청 조합원들 가져가고 46세대만 남았습니다. 동은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그래서 여기는 정말 구조가 좋죠. 이제야 비로소 정말 방내기가 되었습니다. 방내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쉬운 거는 여기도 역시 발코니 삭제가 돼요. 발코니 삭제라는 서울시 정책은 발코니를 하나씩 그냥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대형일수록 타격이 커요. 예를 들면 국평 같은 경우는 발코니 하나를 빼는데 대형은 뭐 2개를 빼고 어딘 3개를 빼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1제곱인데도 방 하나가 작아요. 방 4개 충분히 101제곱 40평이면 보통 방 4개가 충분히 풀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방 하나가 좀 작은 편입니다. 여기 좀 아쉽죠. 여기가 방 하나 2.7m에 여기도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거 발코니 삭제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는 요만해야 되는데. 정말 서울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깔끔한 4베이 판사형의 마통풍도 되고 드레스룸도 있고 방도 4개고 좋습니다. 네, 제일 아쉬운 점은 3층까지밖에 없죠. 조합원들이 거의 다 가져갔기 때문에 3층까지밖에 없습니다. 3층까지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안전바진이 국평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타입, B타입도 열수 세대밖에 없어요. 이거는 타워형이라서 조합원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동이 좋습니다. 동. 핵심 커뮤니티 동에만 딱딱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120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역으로 이수역으로 걸어서 갈 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반적으로 좋은 동들. 제가 보기에는 역과의 거리를 둘째치고 여기 동들은 아무래도 좋은 동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좋은 동들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역시나 101제곱 치고 약간 발코니 삭제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 드레스룸도 꽤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발코니 삭제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든 면적들이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방 4개가 또 충분하지 않아요. 알파룸 이런 식으로 길쭉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방으로 활용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40평임에도 불구하고 방 4개가 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아쉽습니다. 근데 창이 크게 타워형인데 창이 크게 양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채광이나 통풍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A타입 대비해서 층이 다양하게 있죠. 9층까지 있습니다. 9층까지 있고 같은 층 대비해서 A타입보다 약간 저렴해서 가격적인 밸런스를 잘 맞췄다. 그다음에 층도 너무 저층만 있진 않다. 그래서 한 40평 정도 필요한데 넌 저층이 싫어라고 하면은 101B 요거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2개 남았습니다. 114A 같은 경우는 6개밖에 없긴 합니다. 6개밖에 없는데 그나마 1, 2, 3층은 아니고 4, 5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층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단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배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형이 이쪽 끝에 있는데 여기가 어린이 공원 있고 뒤쪽에 아마 한 요쯤은 방배 13구역으로 가는 그런 방배 13구역이 지어져서 가리는 그런 조망이 나올 텐데 요쪽은 말씀드린 대로 산조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나름 조망 로양을 대형에 배치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114A, B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랑 중저층밖에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 조망 이런 것보다는 요 가까이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서 중저층에도 보기 편안한 그런 조망들, 어떤 단지 정원 같은 그런 조망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앞에 가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중저층, 저층임에도 채광에 문제가 없을 법한 그런 곳들이 어떤 장점으로, 중저층만 배정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는 역시 좋아요. 포베이 판상형의 114제곱답게 방 4개도 큼직큼직하고 주방도 크고 뭐 다 좋은데, 드레스룸이 좀 작잖아요. 40평대 치고. 그래서 요게 요렇게 작게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발코니 삭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발코니 삭제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114제곱 치고는 좀 작지만 구조 자체는 좋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동들에 배치되어 있는데 4, 5층이기 때문에 앞에 가리는 거 없이 채광 문제 없고, 뷰도 나름 안정적인 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 5층도 저는 좋은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안전마진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114B, 여기 9세대 있는데 여기도 좋은 단지 양창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딱 여기 119동 빼고는 굉장히 좋은 어떤 라인에 위치되어 있고, 양창형 탁 여기 양창 어떻게 보이시겠죠? 여기 고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뷰가 탁 양창으로 퍼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저층도 앞쪽에 뭐 단지 내 혹은 공원 뷰 이렇게 나오고 채광 잘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배치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구조 자체는 뭐 양창형의 타워형 괜찮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발코니 삭제가 A 타입 대비 분명히 적긴 합니다. A 타입 대비 적긴 하고, 발코니 좀 살아 있고, 좀 넓이도 114A 대비해서는 좀 넓게 빠졌는데, 그래도 넓은 편은 아니다. 114제곱 치고는 조금 서울에서 넓은 편은 아니다. 우수 디자인 받아서 발코니 삭제 없는 그런 단지 대비해서는 넓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114A보다는 B가 좀 더 넓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을 봐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장단점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이 탁 트이게, 앞에 가리는 건물 없이, 그래서 양창의 타워형도 장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라인에 배정되어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2, 3, 4, 5층, 그다음에 2층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는 1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필로티 2층이 아닐까. 필로티 2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2층보다는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꽤 안전마진이 아주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여기까지 한번 세대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쭉 끝내봤습니다. 그래서 DH 방배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로또 분양이면서, 사실은 뭐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5억만 넘어가도 로또 분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준 로또급. 근데 저는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한 8억 전후의 로또 분양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겨울에 조정장이 좀 온다라고 해도 뭐 7억, 뭐 6억, 7억 정도의 로또 분양 확실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단지 그 안전 마진뿐이 아니고, 규모가 그 정도 안전 마진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분양이 없어요. DH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 74점 넘어가, DH 방법 패스할래, 이러면 뭐 패스하세요. 패스하시는 건데, 내가 69점이야, 68점이야, 67점이야. 혹은 추첨으로 당첨 노려보고 싶어, 신혼 특공으로 노려보고 싶어, 생애 최초로 노려보고 싶어, 요런 분들은 DH 방배를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하시지 말고,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안전마진이 있는 단지가 앞으로 없다. 나중에 반포 클라스 더 많이 분양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때 분양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 믿고 너무 믿지 마시고, 내가 70 몇 점이면은 뭐 넘기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 경쟁력이 안 된다 싶으시면은 DH 방배를 꼭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분석 이렇게 드리고, 당첨 전략을 정말 잘 짜요. 정말 잘 짜서 원펜타스 제가 3명 당첨시켰거든요. 3명 당첨시키고, 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도 제가 타입 딱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고, 연애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상담하면서 해가지고 또 당첨시키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의 신 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정말 참고할 글을 좀 보고 싶다, 같이 고민하고 싶다 하면은 네프콘도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 지식 공유하면서 좀 당첨자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은 활동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